안녕하세요. 백이호수와 물리산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연습 문제 풀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많이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푸는 그런 것에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만 계속 푸는, 특히 일반 물리학 강의 수준에서, 대학교 1학년 물리학 강의 수준에서 문제만 계속 푸는 그런 강의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를 하나 골랐습니다. 어떤 교과서냐면 물리학 이공계 대학생 1학년들이 배우는 물리학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죠. 할라데이 앤 레스닉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할라데이 앤 레스닉이라는 두 저자는 이미 다 이제 돌아가셨고, 다른 저자가 그 책을 이어서 보완해 가지고 출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라데이 물리학 11th 에디션에 근거한 글로벌 에디션, 세계본이라는 뜻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챕터마다 이 책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연습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걸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면 끝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죠. 먼저 이제 진도 좀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번호 3개씩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1번 풀고 4번 풀고 7번 풀고 10번 풀고 13번 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시리즈에서는 2번 풀고 5번 풀고 그 다음에 5번 풀고 3이면 8이죠. 8번 풀고 11번 풀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3번 풀고 6번 풀고 9번 풀고 12번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 권이 다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측정, 메저먼트에 대한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위라든가 그다음에 유효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로 단위 변환과 유효 숫자를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문제들이 영국 단위들이나 미국에서 쓰는 단위가 바로 영국 단위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단위 변환을 한다든가 유효 숫자를 이제 고른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익숙하게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이 생소한 단위가 나옵니다. 넓이 단위로 워펀테이크와 반이라는 넓이 단위를 소개하는데, 문제에 그 단위에 대한 정의가 다 소개되기 때문에 우리 따로 알지 않아도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전 영국 농촌에서 100에이커에서 120에이커 정도의 넓이를 1하이드라는 단위로 불렀다. 그런데 1하이드라는 단위는 어느 정도냐면, 다시 말하면 100에이커에서 120에이커 정도의 이 넓이는 1년에 한 번 경작해 가지고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에이커는 얼마냐면 4047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100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토지 넓이를 1워펀테이크라고 했다. 그러니까 1하이드에 100을 곱한 게 되겠죠. 이제 이런 단위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오펀테이크입니다. 그리고 반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반이라는 단위는 양자역학 또는 그 현대물리나 이런 실험에서 이용이 되는 단위인데, 원자핵 하나 단면의 넓이를 이제 측정할 때 쓰는 단위인데, 그 단면의 넓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충돌한 입자가 흡수되는 확률로 정의되는데, 그 확률을 바로 넓이로 정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을 하는데, 1반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43 오펀테이크와 8.0 반 사이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43 오펀테이크를 8.0 반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단위를 통일하면 그 비율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대로 한 단위를 다른 대로 표현해 가지고 요 두 개의 단위를 같은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같은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뭘로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제곱미터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1 오펀테이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하이드라고 그랬으니까 하이드에다 100을 곱하면 되는데, 이 100 하이드는
또 하이드는 얼마였냐면 100에서 120 에이커라고 그랬는데, 자, 요거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 100 에이커 정도라고 하고, 이때 이제 유효 숫자가 요 1 하나가 유효 숫자다라고 생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 에이커는 4047 제곱미터니까 이제 이걸 쭉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반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제곱미터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B를 구하겠습니다. R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43 오픈테이크를 8.0 반으로 이제 나눈 것인데, 이때 요것들을 이제 단위를 환산할 때는 단위 속에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 오픈테이크를 할 때 여기 1 오픈테이크는 100 하이드고, 그래서 43 오픈테이크에다 1 오픈테이크는 100 하이드고, 1 하이드는 100 에이커고, 1 에이커는 4047 제곱미터죠. 자, 거기까지 쭉 곱했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반하면 8 쓰고, 1 반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제곱미터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 미터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이제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다 계산하면, 자, 요거 계산하는 건 우리 이제 캘큘레이터 계산기에다 집어넣고 똑같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기로 할 때는 여기는 나와 있는 숫자를 충분히 많이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곱하기는 우리 유효 숫자 계산할 때 유효 숫자의 숫자가 몇 개인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측정값이 유효 숫자가 1개짜리가 있다면 마지막 결과도 유효 숫자 하나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효 숫자 하나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거에서 반올림하면 됩니다. 그래서 2.175 곱하기 10의 36승이면 이것은 2 곱하기 10의 36승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 2.175 곱하기 10의 36승, 이걸 과학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는 숫자를 쓰는데, 여기 항상 앞에 있는 숫자에는 몇 점하고 소수점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을 때 곱하는 자릿수를 이렇게 10의 제곱꼴로, 거듭 제곱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보고서, 아, 이건 지금 유효 숫자가 하나구나. 만약에 이걸 2.0 곱하기 10의 36승 이렇게 썼다면 유효 숫자가 2하고 0하고 2개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36승하고 2.0 곱하기 10의 36승은 2개가 유효 숫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전래 동요 리틀 미스 머펫이라고 하는 동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리틀 미스 머펫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코티지 치즈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거미가 나타나 그녀 옆에 앉았답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되는 전래 영국 동요가 있는데, 거미는 치즈 때문에 그 옆에 앉은 것이 아니라 미스 머펫이 5.6 탑팻이나 되는 많은 양의 말린 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치즈를 먹고 있는데 그 옆에도 뭐가 또 있었냐면 드라이드 플라이, 말린 파리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부피의 단위 탑핏은 1탑핏은 2팩인데 이 2팩은 또 얼마에 해당하냐면 0.5 임페리얼 부셜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 임페리얼 부셜은 36.387 리터, 우리가 흔히 쓰는 리터입니다. 이것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미스 머펫이 가지고 있는 말린 파리의 양을 다음 세 단위, 팩이라는 단위, 임페리얼 부셜이라는 단위, 리터라는 단위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들 환산하는 건 여기에 다 나와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위 변환할 때는 단위의 단위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계산하고 단위 계산하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하면 단위 변환이 바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까? 말린 파리의 양인데 팩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얼마만큼이었냐면 5.6 탑팻이 양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V는 5.6 탑팻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 탑팻이 2팩이었죠. 그러니까 1 탑팻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래서 5.6 곱하기 2팩 하니까 11.20 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팩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효 숫자를 해야 되겠죠. 유효 숫자에는 5.6
2.60 탑펫이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유효 숫자가 요거 지금 3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답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3개를 해가지고 11.2 팩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페리얼 부시얼로 구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6 탑펫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부시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탑펫은 0.5 임페리얼 부시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5를 곱하면 되겠죠. 1 탑펫에다가 0.5 임페리얼 부시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2.80 임페리얼 부시얼인데 여기 이 경우에도 이제 요걸 구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유효 숫자는 3개면 되니까 요 3개를 해가지고 2.80 임페리얼 부시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리터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냐면 2.80 임페리얼 부시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 임페리얼 부시엘은 얼마요? 36.387 리터죠. 그래서 여기다가 36.387 리터 이렇게 쓰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두 개를 계산을 하면 어때요? 여기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유효 숫자는 3개면 되니까 여기서 요 3개만 계산하면 그 아래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102 리터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숫자 계산할 때는 단위 변환과 숫자 계산할 때는 단위에 숫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계산하면 단위 변환은 항상 어렵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1장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장의 7번 문제는 각설탕 문제입니다. 각설탕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모서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다라고 한다면 이 정육면체 상자 어떤 다른 정육면체 상자에 각설탕을 얼마만큼 집어넣냐면 0.200 몰의 각설탕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 몰은 숫자를 얘기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또는 화학에서 몰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이거 물질의 양의 단위인데 1몰 속에는 몇 개의 그 구성 입자가 들어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이제 구성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넘버죠. 그러니까 1몰에 들어있는 구성 입자는 전부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0.2 몰이라고 하면 요거의 0.2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0.2 몰의 각설탕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정육면체 상자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모서리의 길이를 킬로미터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설탕 0.200 몰의 부피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큰 상자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한 모서리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각설탕 하나는 1세제곱센티미터고 거기에 0.200 몰을 곱하면 되는데 0.200 몰은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걸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1.204 곱하기 10의 23승 세제곱센티미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육면체라고 하면 요 모서리를 3제곱하면 그 모서리를 3제곱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정모서리의 하나의 길이는 바로 이 부피의 3분의 1승,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3분의 1승을 구하면 요것도 이제 계산기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넉넉하게 이렇게 숫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에서 넉넉하게 숫자를 구하면 4.9379 곱하기 10의 7승 센티미터인데 이 센티미터를 다시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1킬로미터는 바로 1000m고 1000m는 10의 5승 센티미터죠. 그래서 센티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1cm는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센티미터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9379 곱하기 10의 7승 센티미터에다가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4.9379 곱하기 10의 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측정값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6.02가 있으니까 3개 유효숫자 3개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는 494 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여기 정육면체의 그 각설탕의 한 모서리가 1cm라고 했을 때 이 1도 요거 유효 숫자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1cm가 딱 맞게 잘라낸 거라고 생각하고 요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측정값이 아니라 주어진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어진 숫자는 유효 숫자를 계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 아보가드로수는 6.02 뭐 잔뜩 있는 것 중에서 6.02 밑에서 반올림해서 구한 게 이제 6.02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측정값의 유효 숫자를 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형집 돌하우스하고 미니어처 하우스, 이 미니어처 하우스, 그냥 미니어처 하우스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돌하우스는 실제 집하고 각 길이를 1대 12의 비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하우스 속에 또 돌하우스를 만들어 집어넣는 미니어처 하우스는 이건 진짜 미니하우스죠. 이건 실제 집과 12분의 1대 144니까 12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비율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실제 집을 여기 그림에다 그려놨습니다. 실제 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앞에는 길이가 요 앞쪽 길이가 20m고 그 다음에 여기 폭이 12m고 그 다음에 이 기와 이끼 지붕 전까지의 높이가 6m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지붕까지의 높이가 요거 3m라고 이렇게 할 때 이때 이 실제 집에 대응하는 돌하우스하고 미니어처 하우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의 단위로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제 집의 부피를 구하는 게 좋겠죠. 실제 집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V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요거 두 개 밑에 있는 직육면체 부분은 뭐가 되냐면 LDH를 곱하면 요 L 여기 길이에다가 폭에다가 높이 곱한 거 LDH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붕 부분은 LD는 같고 H가 어떻습니까? 요 H 프라임인데 삼각형이니까 거기 앞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주어진 값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1800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돌하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길이를 12분의 1로 했으니까 부피를 구하면 12분의 1의 3승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12분의 1의 3승의 V니까 요걸 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측정값이 어떤 게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측정값이죠. 이 측정값을 보니까 유효 숫자 두 자리로 했으니까 여기서 두 자리까지만 해가지고 1.0 세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돌하우스의 부피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미니어처 하우스죠. 그 미니어처 하우스 부피를 이제 V 더블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건 실제 부피의 144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44분의 1의 3승 곱하기 1800 한 것도 계산기로 두드립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유효 숫자만 구하면 되는데 유효 숫자가 아까 두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두 자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번 문제는 18세기 네틀숲인데 네틀은 쐐기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요리책에 나오는 네틀 크림숲 레시피가 다음과 같다. 스탁은 육수를 말하는데 스탁을 1 브렉퍼스트 컵, 이 아침컵, 그러니까 1 아침컵만큼 육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1 티컵을 더 또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6 테이블스푼, 6개, 테이블스푼 6개, 어치 육수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1 디저트 스푼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단위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뭐 이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끓인다. 육수를 요만큼 준비해서 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쐐기풀을 넣는데 쐐기풀은 아마 거기에 뭐가 딱딱한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쐐기풀 립을 0.5 쿼트만큼 골라서 끓는 육수에 넣는다. 그리고 거기다 또 뭘 넣냐면 밥을 넣는데 이 긴 밥을 1.5 테이블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1 썰트 스푼, 소금 스푼이죠. 이걸 육수에 추가한 뒤에 15분 동안 약한 불에 더 끓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단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요거 보니까 미터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미터법은 다 10 제곱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미터법 전에 이용된 옛날 영국 단위들 사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옛날 영국 단위입니다. 영국 단위들 사이의 변환과 역시 미터법이 아닌 미국 단위들 사이의 변환을 보여주는데, 그랬을 때 영국 단위하고 미국 단위를 또 연결 짓는 건, 영국 단위하고 미국 단위가 이름은 같은데 그 실제 양은 또 차이가 납니다. 두 개는 리퀴드 메저 단위에서는, 리퀴드 메저에는 액체 상태로 된 양들을 측정할 때 똑같은 단위의 이름을 쓰지만 그때 이제 변환 공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단위 리퀴드 메저에서는 1 브리티시 티스푼은 1 US 티스푼, 같은 티스푼인데 영국 1티스푼이 이제 미국 1티스푼하고 같고, 액체에서는. 근데 드라이 메저에서는 말린 양, 걸량 메저에서는 1 브리티시 티스푼이 2 US 티스푼, 그러니까 1티스푼이 영국의 1티스푼이 미국의 2티스푼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쿼트는 1 브리티시 쿼트가 1 US 쿼트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레시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육수가 들어가고 쐐기풀잎이 들어가고 밥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전부 미국 단위로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옛날 영국 단위들이 있는데 1 테이블 스푼은 2개, 이건 이제 여기에서 소개된 겁니다. 이 문제에서 소개된 거예요. 여기는 안 썼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티스푼은 2 솔트 스푼과 같고, 1 드레스 스푼은 2 티스푼과 같고, 1 테이블 스푼은 2 디저트 스푼과 같고, 1 티컵은 8 테이블 스푼과 같고, 1 브렉퍼스트 컵은 두 개의 티컵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하면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미국 단위와 영국 단위 비교한 것도 있죠. 영국 단위 이렇게 되고, 미국 단위는 또 어떻게 되냐면 1 테이블 스푼은 3 티스푼과 같고, 1 해프컵은, 해프컵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건 8 테이블 스푼과 같고, 1컵은 2개의 해프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나온 육수나 이런 것들의 양을 미국 단위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영국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육수를 V1이라고 하고, 육수가 뭐라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냐면 1 브렉퍼스트 컵 더하기 1 티컵 더하기 6 테이블 스푼 더하기 1 디저트 스푼이었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디저트 스푼이니까 요걸 제일 작은 것으로 이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브렉퍼스트 컵은 여기서 봤더니 2개의 티컵이니까 요거 2개의 티컵인데, 1 티컵은 또 어떻게 됩니까? 8개의 테이블 스푼이니까 요거 2개의 티컵이니까 16개의 테이블 스푼이 됐죠. 그리고 1 테이블 스푼은 또 얼마냐면 2개의 디저트 스푼이니까 요거 32개의 디저트 스푼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브렉퍼스트 컵은 32개의 디저트 스푼으로 됐습니다. 요거 제일 작은 게 디저트 스푼이니까 요걸로 해두고, 그 다음에 1 티컵은 어떻게 되냐면 1 티컵은 여기 2개의 티컵이 32 디저트 스푼이었으니까 1 티컵은 16 디저트 스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디저트 스푼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의 테이블 스푼은 여기서 봤더니 16개의 테이블 스푼이 32개의 디저트 스푼이니까 2배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12개의 디저트 스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 디저트 스푼이 있으니까 육수는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2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1 하면 얼마냐면 61 디저트 스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1 디저트 스푼은 뭐가 되냐면, 디저트 스푼을 이제 바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티스푼이 있죠. 요거는 2배를 해서 122 티스푼이 되는데, 요 122의 영국 티스푼을 미국 티스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역시 이제 티스푼은 요 단위가 영국 티스푼하고 미국 티스푼이 같으니까 이 122 미국 티스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2 미국 티스푼을 이제 미국 단위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미국 단위로 바꿀 때 이제 이렇게 122 이렇게 있으면 큰 단위로 바꿔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 요거
티스푼이 있으니까 테이블 스푼이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스푼. 그래서 3티스푼이 1 테이블 스푼이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요거 40 테이블 스푼하고 2 티스푼 요거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40 테이블 스푼은 또 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요거 하프 컵으로 바꿀 수가 있죠. 8 테이블 스푼이 1 하프 컵이니까 요거 40에는 요거 뭐가 있어요? 5개가 있죠? 5개의 하프 컵이니까 1컵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2.5컵이 되죠? 그래서 2.5컵 더하기 2 티스푼이다 라고 하는 게 미국 단위로 된 육수양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쐐기풀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쐐기풀량은 뭘로 주어졌냐면 0.5 쿼트라고 주어졌는데 이 쿼트는 어떻습니까? 미국 단위하고 영국 단위하고 같죠? 그래서 미국 단위라도 0.5 쿼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구하라고 그랬죠? 밥도 어떻습니까? 이거 쐐기풀이나 밥이나 아까는 리퀴드 메저였는데 이건 뭐가 되겠어요? 드라이 메저죠. 여기 뭘로 주어졌냐면 1.5 테이블 스푼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 테이블 스푼은 어떻게 되나 보겠어요? 1 테이블 스푼은 2 디저트 스푼이죠. 그래서 1.5 테이블 스푼은 3 디저트 스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저트 스푼은 또 뭐가 됐어요? 1 디저트 스푼은 2 티스푼이니까 6 티스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 6 티스푼은 이 드라이 메저에서는 어떻습니까? 1 티스푼이 2 US 티스푼이니까 12 US 티스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2 US 티스푼은 또 뭐와 같겠습니까? 요거 미국 단위에서부터 요 티스푼은 3 티스푼이 1 테이블 스푼이니까 10이니까 3니까 4 US 테이블 스푼 이렇게 되겠어요. 복잡하게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량 구해보겠습니다. 소금량은 뭘로 주어졌습니까? 썰트 스푼으로 주어졌죠. 1 썰트 스푼. 근데 드라이 메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할 게 뭡니까? 여기 1 티스푼이 2 썰트 스푼이니까 요건 티스푼으로 곱하면 0.5 티스푼이 되겠죠. 그리고 드라이 메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1 티스푼이 두 개의 US 티스푼이니까 US로 하면 0.5는 2배 곱해가지고 1 US 티스푼이 되는 거 우리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다 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핏 코얼만인데, 이거 오픈 핏 코얼만은 노상으로 이제 파는 광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단위 중에서 뭐가 있냐면 헥타가 있는데, 헥타는 10의 4승 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어떤 노천 탄광에서 매년 넓이가 57 헥타에 해당하는 부분을 깊이가 17m로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탄광에서 1년 동안 파내는 땅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단위로 구하냐면 세제곱킬로미터로 단위로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문제에서 채굴하는 넓이가 57 헥타라고 그랬는데 이걸 뭘로 먼저 표시해 주는 게 좋겠어요? 제곱미터로 표시하면 좋죠. 그래서 1헥타는 10의 4승 제곱미터니까 57 곱하기 10의 4승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굴 깊이는 17m니까 부피를 구하라고 그랬죠. 구하는 것은 채굴 부피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57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9.69 곱하기 10의 6승 세제곱미터인데 여기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데 단위 환산을 할 때 1m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미터죠. 그래서 요 미터에다 요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V는 여기 미터 3승에 미터짜리에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미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걸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계산합니다. 단위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요거 3승은 마이너스 9승이 되죠. 그래서 9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3승 아닌가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리고 세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앞에 거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9.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유효 숫자 하는데 여기서 봤더니 유효 숫자 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두 자리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에 두 자리만 할 것 같으면 여기 그 밑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킬로미터가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위 환산하는 거 열심히, 그다음에 유효 숫자 계산하는 거 우리 열심히 먼저 계산해 봐겠습니다.
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도 우리 그 챕터 1에는 문제가 31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챕터 1의 전반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세 번 배수를 이렇게 하는 후반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